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저는 같은 기준으로 계속 매매를 반복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유튜브에 쌓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같은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오늘이고 이제 저는 어제 거래한 종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왜냐면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한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12일자 상황부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5월 12일 시장은 로봇주들이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5월 12일 날 저에게 있어서 매매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단순히 로봇 테마가 강한가 이 문제라기보다는 분명히 내 원칙에도 맞고 대장주인데, 자, 문제는 그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순식간에 그 종목이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매매는 못한 상태이고, 자, 그런 상태에서도 원칙에 맞고 과연 대장주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갖다가 보통 이제 장중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나 눌림 매매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제 종가 매수 같은 경우는 장중 매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러면 요 사이에서 과연 이렇게 높이 오른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심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시장의 대장주가 가격이 쌀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장에서 시장에서 대장주는 저는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왜 제가 이 코스모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이제 눌림으로도 매매를 하고 돌파 매매로도 매매를 했는데, 왜 이제 매수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뽑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심지어 자, 이 대장주 잘 압니다.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놈의 대장주는 왜 그렇게 사람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 흐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거래를 하던 시절에 그 5월 10일 어제거든요. 어제 로봇 테마를 좋게 보고 코스모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5월 10일은 프리마켓에서부터 상당히 좀 확연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대모백스, LG전자, 현대모비스, 화신, 어제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프리마켓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전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계속 로봇 관련 기대감과 관련된 뉴스들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는 AI를 단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현실에서 움직이는, 자, 이 피지컬 AI 단계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자, 결국 국내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관점이죠. 요런 관점. 전일 미 증시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됐고, 근데 그 다음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 테마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막 쏟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되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로봇이 일단은 오늘의 이제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쪽에서 거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이 수요일인데 월요일날 상장하고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제도 상한가, 지금 오늘도 상한가인 상태인데, 오늘은 이제 신규 진입은 제가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일단 게임이 끝나버려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보면은 그냥 오늘도 그랬지만 이때도 이렇게 쑥 그냥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나마 한번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거래량도 줄고 크게 안 빠지고
좀 버티는 뭐 그림상으로는 이런 움직임인데,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코스모 로보틱스를 눌림에서 공략을 해서 일단 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차트로 볼 때는 그래 저기서 뭐 이렇게 주가 적당히 빠질 때 눌림에서 사서 팔았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중에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할 때에 이런 흐름 등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했다라는 거고, 뭐 단순히 차트의 어떤 보조지표의 수치가 뭐 얼마여서 어떻게 했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면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했다라는 요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이거 차트를 보면 그냥 매수가 이렇게 딱 찍혀 있고 매도가 찍혀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겨지지만,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도 매번 이런 종목을 거래하지만 매번 확신이 없고 무서운 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매번의 매매에서 다 확신이 있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매번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은 매번 제가 대출을 받겠죠, 그죠? 뭐 집도 팔고 뭐 팔 수 있는 건 다 갖다 팔아서 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무섭고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매매를 할 때도 돌파해서 매매를 할 때도 저는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그게 뭐냐면, 야 이거 너무 높다, 비싸다. 여기서 눌림이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거 고점이면 어떡하지? 자, 이런 생각을 저도 무조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자, 이 주식시장에서는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원칙을 어떻게든 만들었지만 내 원칙대로 안 한 날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뭐 100% 자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개면은 이 중에 뭐 8개, 8.5개 정도만 지켜도 저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또 돌파 매매로도 보시면은 이제 진입을 해서 자, 그 다음날 시가에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모 로보틱스가 대장주 자리를 계속해서 이 대장의 자리를 다른 종목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눌림 매매로도 하고 돌파 매매로도 진입을 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대운이 따라준 케이스입니다. 큰 운이 따라줘서 이제 돌파 매매도 이제 15% 정도 가까운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은 뭔가 수월하게 잘 됐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번 심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데요. 눌림에서 사면 더 빠질까봐 겁나고, 돌파해서 사면 여기가 고점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감정을 평생 안고 매매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좀 없애고 싶어서 어떻게든 막 승률을 90% 이상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막 억지 분할 매수를 한다라든가 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수를 쓰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분할 매수를 조금씩 사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저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면서 마냥 마음이 편할 수는 없다. 만약 마음이 편하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제가 느끼는 세상에서의 어떤 확실함, 증시에서의 확실함은 확실한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게 저는 확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건 그 두려움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내 원칙대로 하는 데 있어서 무섭죠. 왜 안 무섭겠습니까? 두려움이 뭐 있지만, 때로는 겁도 나지만, 그래서 도망도 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용기를 내서
내 원칙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국 저는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애초에 싸게 살 수가 없거든요. 뭐 많은 대중들이 다 원한다 이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섹터,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 자, 이걸 누가 싸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웃돈을 주고라도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 이 종목에 붙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싸지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자, 세상에서 인기 있던 물건들이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하다못해 인기는 있는데 뭐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그러면은 막 오픈런을 해야 되죠. 새벽부터 줄 서야 되고 그마저도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대장주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원칙에 맞춰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길게 봤을 때는 제가 원칙대로 매매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익도 경험했고 반대로 원칙을 어기니까 가장 큰 손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결국 뭐 무섭고 힘들어도 주식시장에서 제가 떠날 게 아니라면은 결국은 좋으나 싫으나 그냥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으로 계속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제가 유튜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흐름 정도만 남기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한 뭐 이제 정리라든가 그 당시에 뭐 어떤 심리적인 뭐 공포, 두려움, 회의감, 저도 뭐 수익 나면 기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들은 카페에 이렇게 정리를 또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확실한 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이 완전하게 평온할 일은 없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확실함으로 가득 찬 매매는 오히려 사람을 좀 방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베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조금 불편하고 조금 흔들리더라도 계속 검증하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오래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